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정치쇼가 전 국민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걸 누워서 침을 뱉는다고 하는 거죠. 국힘당은 강도 높은 청문회를 벼르며 대대적인 폭로전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증거도 이슈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들만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의 미담과 민주화 운동의 상처가 드러나며 청문회가 국힘당과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역공의 장이 됐는데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국힘당 주진우 의원의 급성 간염 병역 면제 논란이었는데요. 이 사안이 살짝 언급되자 주진우는 감정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았지만 군 복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말하며 병역 비리 의혹을 자초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의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아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아,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민석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십시오. 네. 자,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자, 박선원 검토하세요. 의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 갈 몸 상태였는데 면제를 받았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특혜 의혹입니다. 주진우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역정을 냈지만 병역 면제는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윤리의 문제인데요.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해 피땀 흘리며 군 복무를 하는데 과거 자신은 급성 간염을 핑계로 면제받고 그 병이 문제없었다고 말한다면 이건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 필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상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국힘당의 내로남불 스타일인 거죠. 국민이 궁금한 건 단 하나인데요.
주진우의 병역 면제 과정은 정당했나? 진단은 투명했나? 치료는 적절했나? 복무 가능 여부는 누가 판단했나? 주진우 의원은 감정으로 덮을 게 아니라 진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명을 못하면 청문회장에서 고성질을 자격도, 국방의 의무를 말할 자격도 없는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해 질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쪽팔리지도 않는 걸까요? 그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이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2002년 사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제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저를 부른 수사 검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수사 검사는 정확하게 당시 표현하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 받아들였던 일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 후보쯤 되는 경우, 규모를 치룬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행해지는 영수증 발급에 책임을 진 경우는 제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계열의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제기되었던 가운데 두 분인가가 무죄를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영수증 처리는 사실 후원의 실무자들이 담당할 일이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다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제 관련된 SK 손기승 회장으로부터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의도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또한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를 불렀던 수사 검사가 이야기해 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SK의 회장급 인물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유일하게 그간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 인사에게 미안한 게 저였다라고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됐던 기업인들도 또 당시의 수사검사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강하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후 윤석열 씨 등이 관여된 정치검찰의 어떤 핵심 라인에 일관된 정치검찰의 일종의 조작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기사를 그렇죠. 보고 네. 제가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사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이제 또 조국 사냥에 앞장서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저는 그때 변방에 이미 버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인물이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후원금도 당에서 요청을 했고, 후보자님 요청했던 게 아니고 당에서 요청했고, 또 사용 내역도 선관위에 다 보고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중앙당이 해당 기업에 요청했고, 해당 기업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선거 캠프에 전달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게 왜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앙당이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이제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 진실은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 겪은 검찰의 공작 수사와 우검회라는 정치검찰 사조직의 실체였는데요. 이인규, 윤석열, 한동훈이 깊숙이 관여한 우검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의 중심에 있었고 김민석 후보자를 표적 삼아 조작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수사검사에게 들었다는 말,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는 수사의 언어가 아니라 조폭의 협박인데요. 후원금 영수증 누락이라는 사소한 실무 문제를 빌미로 김민석만 조준하고 SK 회장을 협박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낸 검찰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기획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연루된 국힘당 인사들은 무죄를 받았는데 김민석만 책임을 졌는데요. 이게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인 겁니다. 우검회로 똘똘 뭉친 조작검사들은 노무현 조국, 이재명을 표적으로 삼으며 대한민국을 검찰주의로 몰아갔는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증언은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검찰 만행의 고발입니다. 당시 수사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요. 이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십시오.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함께 무슨 세트플레이를 하는 운동장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각종 조작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시동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고발 전문 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피의자 총리 후보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 능력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새 정부에 대해 대놓고 하는 반대,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삼는 정치 공세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와도 정책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과도 그리고 품격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는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것을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중동발 위기에 또 대처해야 합니다. 총리 인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일 잘할 사람을 빨리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으니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컨대 국민의힘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를 때리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작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와 새 정부를 향하려 했던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의힘과 검찰의 자승자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잘 들으십시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고 정치적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를 잘못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명을 재촉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청문회입니까? 정치 공작입니까? 국힘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던지고 고발 전문 시의원이 접수하고 검찰이 초스피드로 수사를 배당하는 기괴한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건 명백한 자작극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의 행태는 인사방해이자 대통령 인사권 침해, 국회 청문권 조롱인데요. 김기표 의원의 지적처럼 지금은 민생 복구와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김민석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검찰의 칼을 빌려 사냥질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을 위한 청문회입니까? 친윤들의 복수극입니까? 검찰은 잘 들으십시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당신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는데요. 청문회 전에 수사 배당하고 프레임 씌우기의 혈안이라면 그건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 세력입니다. 국힘당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을 방탄했던 정당이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곧 해산될 집단이 말이죠.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힘당과 검찰의 헌정 파괴를 고발하는 역사적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표 의원이 예고한 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데요. 국힘당의 자작극과 검찰의 사냥질은 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시간인 거죠. 결국 이날 청문회는 자신들의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관련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후보자 검증 차원을 넘어서요. 뭐랄까 과거 논란하고 현재 정치 상황 또 검찰 권력 문제까지 여러 쟁점들이 막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언론 보도랑 실제 발언 기록들 보면서 이 핵심 논란들 배경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번 청문회가 정말 그 표면적인 이슈 밑에 훨씬 더 깊은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뭐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몇몇 장면들이 좀 이런 복잡한 맥락을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흥미로웠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예상하고 달랐다는 거. 자료 보면 국민의힘이 엄청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는데 정작 청문회 가서는 김 후보자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 같은 게 오히려 부각되면서 여당이나 검찰에 대한 비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그 병역 면제 관련 논란이었죠. 아, 맞아요. 그 급성 간염 병력. 네, 그걸로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딱 언급되니까 주 의원이 자료에도 나오듯이 아니 타인 질병을 왜 언급하냐 사생활 침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 반응이 사실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주 의원 본인이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병역 면제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더 키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생활 문제냐 아니면 공직윤리 문제냐 이 관점 차이가 있는 건데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이건 공직윤리 문제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사실 공직자 병역 문제는 늘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했을 거다. 자료는 뭐 그런 맥락으로 짚고 있고요. 이 병역 문제 말고도 또 김민석 후보자 본인의 아주 오래된 사건도 다시 나왔어요. 그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아, 그 후원금 영수증 미처리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후보자 본인이 당시 수사검사한테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게 당시 사건 수사 배경하고 관련해서 그 이른바 우검회라는 조직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에요. 우검회요? 그게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검찰 내부에 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검사들의 뭐랄까 사적인 모임으로 지목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건데요. 당시 검사였던 이인규, 윤석열, 한동훈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이 조직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나 또 김민석, 조국, 이재명 이런 인물들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주도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아, 김 후보자 본인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첫 번째 타겟이라기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 겨냥한 수사에서 약간 버리는 카드? 그런 식으로 쓰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후원금도 사실 당 차원에서 요청하고 처리한 거고 사용 내역도 다 보고했다고 해명했고요. 네. 만약 그 우검회라는 연결고리가 사실이라면 이게 단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런 주장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또 다른 비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세트 플레이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하는 의혹이요.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자료에 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국민의힘이 의혹을 먼저 제기하면 특정 시민단체가 그걸 받아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검찰이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후보자를 청문회 하기도 전에 피의자로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국회의 청문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사실상 정치 세력화된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강한 문제의 제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료에도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고발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자작극이다. 이런 비판이요. 특히 보통은 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수사 착수 시점 자체가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민생이나 경제 위기 극복 이런 게 시급한데 이런 정치 공방이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검찰의 역할,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거죠. 검찰개혁 필요성도 다시 좀 부각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게 김민석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 그리고 사법 시스템 안에 오랫동안 내재된 어떤 논쟁, 갈등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하고 현재 권력 역학이 막 충돌하는 정치적 격전지 뭐 그렇게 되는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책이나 능력을 검증해야 할 자리가 때로는 이렇게 과거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그런 장으로 흘러가는 모습.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정치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정치와 검찰의 관계, 또 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과거의 논란이라는 게 현재의 평가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타당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